인증 농가도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인증기관에 접수를 하시면요. 신청서를 갖고 접수하시면 그 심사원이 언제 심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심사 나갈 테니까 현장에 계셔주시고 뭐 영롱일지라든지 몇 가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얘기할 거거든요. 그 현장 심사는 총 74만 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제도가요.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생산한 농산물에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주시고 이건 내가 GAP를 붙여서 내보내야지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계시기 때문에 최종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기관이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프로세스 인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그 안전 생산 과정을 농가분들이 지키느냐 그걸 보는 거지 최종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심사는 4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고요. 여러분께 인증서를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인증 농가가 되고 농산물에 인증 마크를 붙이는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여러분이 지키고 계시는지 인증해서 사후관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심사와 똑같이 매년마다 똑같이 그런 분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준수만 하시면 되시고요. 사실 기준 준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인증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신청서 쓰실 때는 이제 신청서하고 위호소 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두 가지가 더 첨부로 들어갑니다. 단체일 경우만 사업운영계획서를 쓰고요. 제가 위호소 관리계획서 쓰는 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그 인증기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보여주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는 요 세 가지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실 때는 사업운영계획서 빼시고 위호소 관리계획서 신청서만 쓰시면 되고요. 제가 위호소 관리계획서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 교육 끝나고 여러분 또 그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위호소 관리계획서 설명드리고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글자가 깨알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 법적 서식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기관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어렵지 않죠. 네모칸에 뭔가를 적으면 됩니다. 네모칸에 적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단체명, 생산자, 작물반 이름 쓰시면 되고 이름, 뭐 주소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재배 면적 정확하게 쓰시고요. 수확 예정일이 첫 수확일이 언제인지를 쓰시면 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실 경우는 월까지만 쓰셔도 돼요. 이걸 알아야 이게 수확하기 전에 인증기관이 잔류납 검사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언제쯤 나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수확 첫 개실이 언제인지만 쓰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이 재배 작기에 대한 것들을 쓰는데 이게 지금 최근 양식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제가 굳이 여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농업행정에서 보면요. 공정도를 알아야 돼요. 식품에서도요. 대형마트나 이렇게 유통회사에다가 그 어떤 식품을 판매하려고 자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장 공정도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제도됐는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농작업의 효율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뭘 하고 뭐가 하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굳이 여러분이 작성 안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견본이 되어 있는데 견본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작물별로 이게 다 있습니다. 작물별로. 그걸 그대로 카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뭐 새로 작성하는데도 똑같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고 가서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언제 파종하고 이게 삽목을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언제 파종하는 날짜하고 수확하는 첫 날짜하고 수확 종료일이 언제까 그것만 아마 조금 다르실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쓰시면 됩니다. 그것만 날짜만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원래 농사를 여기 진흥청에서 여러분의 작업한 거를 토대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장목이 같다고 그러면 다 똑같을 거예요. 그 날짜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게 좀 복잡하게 보여도 이걸 카피해서 쓰시면 되니까 이걸
여러분이 영농일지 한번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영농 계획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영농일지 쓰는 거, 위요소 계획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요소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토양을 고를 때 거기 토양 중금속이 있는지 잔류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를 받거나 구매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이제 글자로 쓰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그러면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배 환경은 토양과 용수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재배 과정은 병해충 방제와 수확만 고민하시면 되고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만 토양과 용수, 병해충 방제하고 수확만 고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토양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이게 생물학적 요인이고요. 이게 화학적 요인입니다. 화학적 요인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농약과 비료 관리만 잘 하시면 거의 99% 관리가 된다고. 이 식중독균은요, 토양에서도 균이 더 많겠죠. 근데 이 식중독균은 이 수확하는 과정 중에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요, 이런 그 위효소들을 식중독균, 이 식중독세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농산물에 어떤 여러 가지 유해미생물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걸 말은 맞지 않지만 식중독세균이라고 통일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게 문서상으로는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 인증기관과 이제 농가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가 협의를 해서 이거 식중독세균들 여러 가지 종류를 나열하지 말고 그냥 식중독세균 하나라도 하자. 그래도 관리가 되니까 또 손쉽게 여러분들이 그 위효소 관리 쓰기에 여기서 그냥 식중독세균이라고 보시면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쓴다는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두 개 곱해서 점수를 줍니다. 심각성은 이게 피해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는 거고요. 발생 가능성은 자주 발생되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토양에서는 식중독이 많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농산물로 전이되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가려면 그다지 큰 피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식중독세균은 여기서 관리가 심각성이 높지 여기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심각성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 곱해서 유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근데 유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농장이나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유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유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유해가 여기서는 이제 점수가 3점 이하니까 유해가 없다고 표시를 하고요. 예방 조치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잔류 농약은 유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성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가 있다고 표시가 되고요. 농업용수는 식중 바이러스 이것도 이제 그 농업용수 자체를 검사하기 때문에 여기 유해가 없다고 보시고요. 여기도 이제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 때문에 화학적 유해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2점, 2점에서 4점을 줍니다. 유해가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병해충 방에 여러분이 농약을 쓰시죠. 농약을 쓰고 보통 이제 이런 부분 생물학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미생물질 이런 것들은 거의 지입중에 안 쓰기 때문에 보통 농약으로 방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화학적 유효소만 있고 식중독세균 유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2점, 1점, 2점을 주고요. 여기 잔류농약과 중금속 때문에 4점을 줍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신선 채소일 때는 이게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인 농산물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선 채소일 경우는 여기다 2점을 줘서 4점에서 유해가 있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유해소 관리가 되고요. 이 내용은요. 이 서류 바로 뒷장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이걸 쓰시면 됩니다. 설명서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점짜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를 뽑습니다. 여기는 이 유효소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를 여기다가 씁니다. 그대로. 대부분 화학적 유효소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 갖고 관리하냐 관련 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시면 거의 99%가 다 여기에 포함되실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기준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할 방법을 여기다 쓰시는 겁니다. 농약은 살포할 때마다 농약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농약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하죠. 네, 검사합니다. 이건 이제 토양에서는 검사를 안 하는데 정해충 방제 쪽에서 봤을 때 농산물 분석을 통해서 이걸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확한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확 2주 전에 농산물 분석으로 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농약 사용 내용만 잘 기록하시면 되고요. 용수하고 이제 토양 중금속은 5년에 한 번씩 인증관이 해줍니다. 네. 그걸 여기다가 여러분 정기로 이제 검사한다고 쓰시면 되고요. 수확 전에 잔류량 분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효소 관리에 쓰는 게 완성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벤조피렌이 푸텔레 같은 것도 이제 농장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하나 추가되겠죠. 토양에 화학적 위효소로 벤조피렌 이게 추가돼서 벤조피렌 기준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웬만한 어떤 유해 물질은 다 관리가 된다. 글로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천을 좀 해야겠죠. 근데 검사 같은 건 다 인증관이 해주고 여러분이 농약 사용 내용만 잘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 사용 내용을 보고 전문가들이 향후에 발생될 문제를 또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의 농장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인증 신청하시는데 위효소 관리 쓰는 법을 여러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농액질은 제가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이제 기록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농 기록이 여러분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건 이제 아까 이제 같이 여기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게 쓰시면 돼요. 굳이 이 양식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지만 제가 농약 사용이라든지 비료 사용 예약 부분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준수하시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규격화된 영농물질 쓰시는 게 빠뜨리지 않은 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고요. 인증을 할 때는요. 단체일 경우에 내부 심사자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 심사자라는 거는 GAP 관리를 하기 위한 장목반에서 누군가를 하나 한 사람을 정하고 이 사람이 예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제도가 나왔냐면 이 GAP가 유럽에서 왔거든요. 유럽은 기업형 농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듯이 지정을 해서 쓰거든요.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간다고 해서 이 내부 관리자에 대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재작년인가 생겼어요.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만 하시면 되고요. 이 내부 관리자에 대한 기준은 제가 여기 보시면 10명 이상의 경우는 1명, 2개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GAP 교육을 반드시 받고 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50명이 넘어가면 1명 더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 심사자는 최소 농가분의 절반 이상은 본인이 예비 심사를 해서 이걸 인증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은 그걸 토대로 표본 심사만 합니다. 이런 관리 체계가 도입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GAP 기준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인증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그럼 잘 아시겠습니다. 그죠?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GAP 기준은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올해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아직 전달이 안 돼서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안전성 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기미 하시던 거 잘 관리하고 계신 거 이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인증 심사 경력이 가장 많습니다. 경험이 많고 이제 인증기관한테 많이 듣는 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려면 어려워요. GAP를 통하면 90%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피해를 좀 미리 사전에 알고 하면 대응이 되잖아요. 그런 차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몇 가지는 여러분이 꼭 잘 들으셔서 여러분 농장에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품의 가치,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됐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면서요. 코로나가 20년도쯤에 시작됐죠. 예. 제가 20년도 말에 제 동생이 중국에 있는데 거기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뭐 어디도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스크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1월 달쯤에. 근데 한 2달쯤 뒤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 판매도 제한되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어요. 뭐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뭐 식당도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다들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주겠습니까? 근데요. 산업이 축소되지 않은 산업이 있습니다. 버틴 산업. 그게 농산업, 축산업, 수산업입니다. 판매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예. 여러분이 큰 피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도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버틴 산업이 농산물과 축산업과 수산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분들, 국민들이 어디 못 가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집에서 해 먹지. 집에서 해 먹으려면 식재료들 구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절반은 농산물이겠죠. 그럼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사요. 온라인으로 살 때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이 산 거를 후기를 들어보고 이것저것 어떻게 생산했는지 당도는 얼마인지 거기다가 뭐가 안전한지를 다 읽어보고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기농, 무농약, GAP 이런 인증 농산물들이 잘 팔렸어요.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국산 농산물을 많이 사겠죠. 굳이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뭐 어디 경로를 통해 들어온 중국산 농산물을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농산물이 그나마 가격을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걸 잘 유지를 해야겠죠. 또 소비자들, 국민들도 그런 정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고 예, 보다 사실적인 정보를 봐서 농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하고 싶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을 만들지 않고 이걸 토대로 브랜드화하고 소비자한테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안전하고 이만큼 품질이 좋다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죠? 그게 그래서 지금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피해가 그나마 좀 덜하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력 추적이 되고 안전성을 관리하려면 뭔가가 필요하겠죠. 뭐 GAP나 유기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거에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력 관리는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안전성은 확보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방법이 국내 인증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써먹으면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GAP가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저도 들고요. 여러분이 잘 듣고 그걸 여러분들의 농장에 적용하셔서 여러분 소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AP 기준은요. 여기 7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가 61개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권장이 12점인데 이게 점수제라서요. 한두 개 좀 잘못해도 85점만 넘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록일지 쓰고 종자산업법, 환경보전법, 비료관리법 관련된 법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잘 준수하라는 뜻입니다. 그 GAP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법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분이 기록일지 잘 쓰시고 몇 가지 위생관리 기준만 잘 하시면 GAP를 인증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권장 같은 거는 지키시는 쪽으로 꼭 안 하셔도 되지만 지키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유통을 처음에 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제가 GAP 기준이 우리나라 GAP 지도가 2006년도에 그 했을 때
많은 인증기관들이요 농가분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희 인증기관은요 제가 그때 담당 팀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농가분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요 대형마트 쪽으로 갔습니다. 대형마트에도 뭐라고 했냐? 그 당시만 해도 도매시장이 그 대부분 농가분들 도매시장으로 보냈어요. 그 대형마트가 우리나라 농산물 한 10%를 취급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도매시장에 오래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그때 대형마트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그 농산물을 받는 건품 기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건품 기준. 그러면 뭐 당도도 들어가 있을 테고 뭐 크기도 들어가 있을 테고 안전성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가져다가 농가분들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GAP를 하려고 하는데 GAP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같이 해서 공략을 합시다 했습니다. 네. 그러한 기준들은 농산물마다 다 달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찾아서 그게 시장에서 걔네가 그런 기준을 가진 이유는 소비자가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농산물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만족하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경쟁력. 네. 제가 깻잎 가지고 했을 때 깻잎은 농약의 검출률이 되게 부족함이 높았어요. 그래서 기준에 없는 토양 잔류력 검사도 하고 작물체 전이 조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농산물 조사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금 상당히 높이 가격을 받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농작물마다 필요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인데 그거를 이 GAP를 하면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 작목관끼리 같이 하시면 시장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장 경쟁력. 그래서 건장에 그때는 이제 건장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건장도 같이 지켜서 갔거든요. 그 비료 사용을 적게 하고 해서 무조건 12차 방사를 다 받자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했다는 거죠. 그런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력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농산물을 똑같은 농산물일 경우 이제 이력 다르게 하려면 뭐 색깔별로 구분해라 이런 박스 포장 이런 농장 박스들을 그러면 아니면 이제 라벨을 붙여라 아니면 좀 규모가 크신 분들은 창고를 달리해라 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 여러분이 생산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게 대부분 부정확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려면 노지는 3만 평, 뭐 그 시설 재배는 10,000평 이렇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보다 적게 취급하면 유통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취급이 어려워요. 취급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농산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적과 생산량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경영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경영비.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일본에 가셨다가 우연히 포도농가를 견학을 하셨대요. 근데 포도농가한테 그 우연히 물어봤대요. 여기서 포도 생산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농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 농장의 전체 포도나무 수가 총 몇 그루고 한 그루당 몇 송이가 열렸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큼 수확했습니다. 딱 정확하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인증 심사할 때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충 작년에 뭐 한 2톤 수확했나 3톤 수확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충 2톤에서 3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한 농가가요 정확하게 10단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몇 킬로까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보니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인력이 하는데 그 농가만 옆에 농가보다 1.5배 소득이 높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자기 재배지 면적을 정확히 아니까 하우스 치는 비닐을 사도 정확하게 사는 거예요. 남게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가분들은 넉넉하게 사죠. 그러니까 그런 경영적인 측면을 할 때 면적과 생산량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다 써먹냐? 자, 여러분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농협 직원이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주당 공급량, 한 달 공급량 이걸 계산해서 대형마트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유통회사들하고. 근데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몰라요. 얼마큼 생산되는지를.
그러니까 대충 농협도 대충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럼 누군 건 팔아주고 누군 건 못 팔아주고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또 어떤 건 품질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생산량을 예측하고 그 이력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식당에서 할 때 소비자리 정보를 할 때 집에서 밥을 먹을 때요. 굳이 외국산 농산물을 쓰지 않고 국내산 농산물 쓴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이 유통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유통이 투명하잖아요. 그죠? 바로 구매가 되기 때문에 농가 누구 거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력 관리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회사, 식당에서 그 여러분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요. 국내 농산물 먹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력 관리 정확하게 하시면 지금 식당에서 쓰는 농산물들이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수입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들도 그러면 국내산 농산물만 쓰는 식당들이 생겨나겠죠. 그 이력 관리는 여러분들의 농산물 가격을 보존하는 가장 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인증 그 표지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런 것들 표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농장 이름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할 수가 있겠죠. 이 농장에 생산된 거는 뭐 안전하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어떤 마케팅에 쓸 수도 있습니다. 종자 관리는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종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요. 그래서 괜찮은데 일부 품목들이 종자가 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묘목 확인서나 종자 그 확인서 같은 거가 없으시면은 이 구매하시면 뒷면에 다 이게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이걸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 이거 그대로 베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기록하시는 거 싫으시면 사진 찍으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저장했다가 인증심사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토양하고요. 용수는요. 인증기관이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줍니다.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모든 국내 농업에 대한 모든 인증제도는요. 이 검사를 할 경우에 다 공인성적서를 쓰기 때문에요. GAP 할 때 공인성적서를 친환경 받을 때 써먹어도 되고요. 친환경 하신 분들이 GAP 할 때 써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적서를요. 5년 동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떤 중복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면 되니까 토양하고 용수는 5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고 그걸 잘 갖고만 계시면 된다. 그다음에 그 농장이 자기 피지가 딱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 같은 거 여러 동이 있고 작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기지를 쓰기 쉽게 하려면 번호를 매겨놔요. 번호를. 그럼 내가 1번에서 농약 살포, 뭐 비료 투입 뭐 이렇게 쓰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번호를 안 매겨놓으면 주소를 일일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매번 쓸 때마다. 그 번호를 앞에 농장 현황표에다가 그 필지별로 만약에 이제 여기하고 작업을 동시에 해요. 그러면 2번, 3번은 그냥 묶어버려도 돼요. 그러면 훨씬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인데요. 지하수 관정을 파시면 여기 이제 빗물에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지하수가 오염되겠죠. 그래서 이거 관정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라. 물이 같은 거 흘러들어가지 않게 보통은 덮개를 덮어놔야 되고 제가 그 국제적인 GAP 매뉴얼에 보면요. 여기를요. 잠금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주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농장주만.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일단 오염되지 않은 방지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요게 이제 이게 시설 하우스 내에 이런 통이 있는데 요즘 그 감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야외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야외에 놨을 때요. 여기 뚜껑을 안 닫아 놓으시면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물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청소를 한번 하셔야 되고 한번 들여다보셔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청소를 좀 하시는 게 농업용수를 좀 이렇게 깨끗한 물을 쓸 수가 있는 지름길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토양점검사는 5년에 한 번. 토양잔류력 검사는 아까 이제 그
작물별로요 농약이 그 잘 검출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싼 데서도 검출되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토양자력 검사를 한번 쉽게 한번 해보시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농업용수도 5년에 한 번씩 이거 이제 5년 동안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료 사용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12처방서를 받아서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우시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처방서는 기술센터 무료로 해주죠.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서 비료 사용량을 정확하게 쓰시면 과다 사용되지 않겠죠. 그러면 비료 과다 사용을 막으면 어때요? 비료 가격이 절약되겠죠. 여러분 비료 가격이 얼마 안 드는 것처럼 보여도 비료 가격부터 시작해서 농약 값이 제가 인증심사 처음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6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비료 가격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오를 거예요. 요소수 대란 났죠, 국내에. 요소수는 뭐예요? 요소는 비료 원료예요. 그죠? 비료 원료예요. 그러면 거기도 써야 되니까 비료도 써야 되고 그럼 당연히 비료값도 올라가요. 그죠? 앞으로 계속 요소수에 대한 부분이 높아질 거고요. 질산암모늄도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이 질산암모늄을 수소에다 쓰거든요. 암모니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수소차에 써요. 수소 그 연료에 써요. 그래서 비료값은 계속 또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쓰는 게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2처방서를 받으셔가지고 비료 사용 계획을 잘 지키시면 생산 원가도 절감하고 또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농산물, 농약, 비료. 이 농산물, 농약, 비료는요 서로 상극이라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또 신경 많이 써야 돼서 바닥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 놓지 말고 얘 세 가지는 떨어뜨려 놔라. 자, 수학 박스도 농산물입니다. 비료하고 가까이 붙여놓지 마시고 바닥에 놓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심사관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이건 이제 친환경 방제 형태죠. 우리가 이제 친환경 방제를 하게 되면 농약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미리 이제 이런 그 체크 병해충 예체 같은 것도 좀 하고 토양 소독 같은 거나 염료제거서 이런 것들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염료량이 제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병해충이 좀 감소하죠.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들이 더 개발이 많이 되면 유기농도 많이 높아지겠죠. 사실 유기농이 좀 많이 어려운 게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제한적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해충 방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재배적인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천적이나 이런 같은 친환경 방제를 쓴다든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농약을 쓰도록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이제 이 IPM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농약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이거 써도 됩니까 하는 농약을 물어보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증심사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농약병 뒤에 다 있습니다. 대상 품목이 있고 사용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 횟수가 있습니다. 사용 횟수. 영농일지에 3회 1로 돼 있는데 사과나무에 3회로 돼 있는데 4번 썼다. 그러면 다른 심사 결과 안 보고 그냥 부적합입니다. 요 사용 횟수를 꼭 지켜주시고요. 쓰라는 농약, 등록량만 써야 된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상황이고. 중요한 건 여기 기록을 하실 때요. 제품명, 농작물명, 병해충명, 사용일자, 사용자명, 사용량, 사용장소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GAP 기준에 있습니다. 심사원이 판단해서 잘 썼냐 못 썼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항목이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빠뜨리면 안 쓴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사용자명이나 사용 장소 같은 거 아까 번호 매기면 쉽게 한다고 그랬죠. 사용자는 이제 본인만 쓴다고 그러면 맨 앞에다가 본인 이름만 써놓으면 나머지 날짜하고 농작물명도 뭐 앞에다 써도 되죠. 한 번에. 그럼 병해충명하고 사용량 이거 번호만 쓰면 되니까 그것만 날짜하고만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그렇게 요령 있게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항목은 잘 염두에 두셨다가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농약 보관함은요. GAP 기준의 농약 보관함을 갖춰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의외죠. 근데 GAP 기준에는요. 농약 보관 장소가 농산물 이런 것과 구분 보관해야 되고요. 어린이 손에 닿지 않아야 되고
잠금 장치와 경고 표시가 있어야 되고 뭐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결빙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농약 보관함을 갖추면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농약 보관함을 쓰는 겁니다. 근데 농약 보관함을 갖추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농약 보관함 외에 이제 창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농약 보관함을 갖췄을 때요. 농약 보관함 표시하시고 경고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경고 표시.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잠궈 놓지 않고요. 여기 잠궈 놓고 열쇠를 여기다 올려 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잠궈 놓으시고 심사원이 보여주세요 할 때 이거를 열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열어놓으면 잠금 장치가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그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고 표시는 이렇게 예쁘게 못 하시더라도요. 빨간 매직으로 써놓으세요. 위험이라고 경고라고. 그래도 됩니다. 경고표를 꼭 표시를 하시고요. 농약 쓰시면 잘 측정해서 쓰시고 남은 건 잘 이렇게 보관하시고 농약의 유출 사고를 대비해서 쓰레바지나 이런 거, 빗자루 같은 거, 모래함 이런 거 비치해 놓으면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농산물과 비료와 농약은 서로 상극이라 붙여놓으면 안 된다. 비료하고 농약은 붙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농약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농약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붙여놓은 거 맞나요? 틀렸나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농약 이게 박스가 깨끗하다 하더라도요. 농장에 놓지 마세요. 뭘 담아놓지도 말고 누군가가 지나가서 보면 여기 농약을 이렇게 막 방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는요. 농약 박스는 농약을 꺼내는 순간 버리세요. 재활용을 하시든 버리십시오. 농장에 놓지 마십시오. 내가 농약 많이 쓰는 농가라고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이거 쓰지 마시고요. 얘도 농약 살포기니까 농약입니다. 얘는 수학 박스예요. 여기 박스 농산물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농산물이고 농약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반 작업하고 이건 농약 방제복이에요. 같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놓으시면 따로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냉장고는 먹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농산물입니다. 여기 농약 보관함이죠. 붙여 놓으시면 안 됩니다. 붙여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농가분들이요 1000명이 농약을 마신대요. 농약 음료수인 줄 알고. 우리나라 230만 명이 중에서 1000명이. 경고 표시를 그래서 해놓으셔야 되고요. 잠궈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냉장고는 좀 혼용돼 가지고 잘못 열고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 표시 반드시 해놓고 잠금 장치 해주셨으면 피해를 많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농약을 처리할 때요. 아까 여기 이제 그 잔량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비농경지에 이렇게 매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희석통 안에 이게 농약이 묻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준에. 그래서 겉에는 묻으면 안 되고 사용 후에는 세척해서 놔야 나머지 중복 살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상태에서 또 농약을 타게 되면 그 전 농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 노즐 확인이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딸기 농가가 있습니다. 2000평을 재배를 해요. 그래서 봄 돼서 봄에 좀 농약을 치잖아요. 뭐 제초제도 있고 하니까 제초제는 잘 안 쓰죠. 농약을 쫙 사가지고 농약을 10만 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여기 통에 담아가지고 요즘 뭐 바로 집 앞에다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담아가지고 희석을 한 다음에 농장에 갔습니다. 한 통을 다 2000평을 다 뿌렸어요. 한 통 딱 떨어져요. 10만 원에. 그래서 하루 종일 작업하고 왔습니다. 뿌듯하죠. 자, 그게 작년 일이에요. 근데 올해 똑같이 했어요. 여기다 타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 뿌려고 보니까 한 3분의 1쯤 하니까 농약이 떨어졌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자, 그럼 3분의 1을 또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나와요. 농약을 다시 사서 하는데 그날 또 못 가. 그 다음날 가야 돼.
농약을 타서 또 똑같이 가요. 그럼 3분의 1만 뿌렸으니까 농약이 또 한 3분의 반은 또 남았죠. 예. 그럼 농약값이 2배 들어갔죠. 농장에 2번 갔으니까 일당도 2배 들어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경영비가 벌써 2배 증가했잖아요. 면적은 그대로인데 농약도 그대로고 노즐이 헐거워졌어요. 노즐이 헐거워진 거 하나로 농약값이 2배 들었고 일당도 2배 들었고 차량도 2배가 들어갔어요. 이거 다른 데 가서 운전해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은 받잖아요. 거의 한 50만 원 정도는 까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농기계 정비가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깨끗한다 해야겠다는 거 금방 아실 겁니다. 그냥 이런 거만 주의하셔서 소독 관리해서 농산물 수확하시고요. 비위생적인 것도 하지 마시면 이런 것 때문에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죽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좀 대비 좀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하실 거고 여기 비료푸대 같은 데다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생적인 곳에다가 하시면 수확도를 그 관리를 잘 하시면 식중독균 같은 거를 많이 억제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공동 작업자가 그 이런 안전 관리,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 농장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시간 내서 교육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GAP를 같이 그러니까 그 부부가 같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GAP 교육을 같이 받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농장에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농장에 갔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무데나 휴지 버리지 않고요. 예.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농작물 파손시키지 않습니다. 예. 농장이 청결하면요, 진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깻잎 농가 우수사례 이렇게 이게 이제 요 사진 자체가요, 지금 농가원에서 쓰는 표준 사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깻잎이 상당히 우수사례가 됐어요. 이때 처음 계획을 제가 했습니다. 예. 제가 농가한테 경관이 중요합니다. 당신 농장에 갔을 때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순간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바이어가 찾아오더라고요. 당신 거 거래하고 싶다고. 네.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농장에 찾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없애버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니까 농가가 뭐가 좋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휴지 같은 거 막 버리고 그랬는데 그게 싹 없어졌대요. 네. 아무 데서나 안 태우고. 보통 막 그냥 버리잖아요. 뭔가 좀 지저분한 데 가서 뭔가 우리가 휴지도 버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도 농장을 청결하게 하면 왠지 농산물 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해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오시면 이거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교육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네, 교육으로.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여기 영농지다가 방문자 이거 위생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써놓으시면 돼요. 영농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면 교육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농산물을 수확해서 그게 포장하고 밖으로 유통될 때까지 경로가 중요합니다. 경로가. 뭐 친환경을 하게 되면 뭐 가축은 키우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대요. 근데 GAP는 그런 기준 없습니다. 여기 보통 이제 하우스가 여기서 재배하죠. 그럼 여기 관리처럼 돼 있죠. 이런 데가. 그죠? 그러면 농산물이 수확해서 일로 갖고 와서 포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애완동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는데 이 동선 내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멀리 보내면 돼요. 근데 애완동물 키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농산물이 이동하는 경로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위생적으로 바꿔주시면 그런 동선 계획을 잘 짜시면 돼요. 제가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확하기 2주 전에쯤이나 그 인증에 연락이 없으면 전화 한번 하세요. 나 수확할 때 됐다고. 그러면 와서 검사해 줍니다. 네. 적합하고 내보내면 돼요. 부족하면 나면 괜찮습니다. 왜? 자기가 써서 남을 수 있거든요. 농약이 다 분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확 기간을 좀 나중에 좀 연장하면 되시면 됩니다. 뭐 내일 수확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뒤에 수확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럼 농가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검사 안 하고 그냥 수확을 했는데 거기서 검토했다. 그럼 폐기 처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예방 제도 차원은 여러분을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안전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수확 전에 검사합니다. 수확 전에. 되도록이면 수확 전에 검사하세요. 수확 전에. 그다음에 GAP 농산물은요. 수확 후 이후 관리에는 시설 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쪽을 경유해서 포장해서 출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이 규모가 없는 지역도 있고 또 농산물 특성상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가보이스를 인정해 드립니다. 이건 워낙 농가가 잘해서 이제 견본이 된 건데 이 사람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자기가 위생복 입고 작업해요. 혼자. 컨테이너 박스 커버가 얼마나 커요. 그죠? 10평도 안 되잖아요. 예. 그걸 자기가 개조한 거예요.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갖고. 이걸 GAP 처리설로 인정해 드립니다.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면. 예. GAP설 주문 자체는 크죠. 보통 RPC나 APC니까 이것만 많이 보셨을 거고 여기서 처리가 되면 수확 후 관리 과정을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 경우가 되면 그 이후 심사를 안 합니다. 예. 그 수확 후 관리 이후 단계부터는. 요거는 이제 먼저 여기저기 처리를 하시고요. 이런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자가보이스를 갖추는데 자가보이스에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취사구역과 구분하시면 되고요. 화장실, 세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비가림시설, 바닥의 위생 쪽, 물청소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상자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쓰시면 되고 농산물을 세척할 경우에는 먹는 물 기준에 검사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증기관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먹는 물 기준 가지고 검사를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수적수 재사용할 경우는 이제 여과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재사용할 경우에는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의 이동 경로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규모가 있는 자가보이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난 자가보이설에 필요한 구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공간 내에 책상 한 개만 있어도 인정해 드립니다. 여기 포장 박스 쌓아놓고 여기다 책상 하나만 갖다 놔도 자가보이설로 인정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필요한 것들은 뭐 넣어주셔도 되는데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빨간 선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고요. 파란 선이 농산물이 나가는 겁니다. 농산물이 나가면서 다시 빠꾸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 들어갔으면 다른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중간에 들어가서 나고. 여기 보십시오. 책상 한 개에 있어서 인정을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일로만 통역되면 되고 농산물 일로 갔다가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다시 거꾸로만 안 나가면 됩니다. 이 농산물이 이동하는 경로에 비위생적인 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동선계획만 짜시면 유연성 있게 많이 잘 할 수 있습니다. 다 인정해드립니다. 이렇게 개조 보세요. 책상 한 개만 있어도 되죠. 물청소가 가능해야 된다고 하니까 장판을 까셨어요. 위생적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는 여기서 농산물을 구매하겠죠.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여러분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농산물을 구매하는 거의 90%는 바이어가 구매합니다. 그죠? 온라인 직판으로 하시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은 바이어들이 구매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보 정책을 만들고. 그럼 그들한테 내가 잘 관리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액션이. 그래서 수확 후 관리 작업하는 사람들은 위생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게 GAP 기준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때에 따라 좀 있겠지만 좀 아까 이제 청결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고요. 뭐 이게 밭에서 수확하고 작업하는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하시고 위생적 손세척만 잘 하시면 오늘 가능 다 하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이제 손세척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걸 갖추신 분은 계십니다. 이런 것도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하는 방법들을 아이디어만 내시면 적은 비용으로 구비 조건을 갖출 수가 있고요. 자가보이스 세트입니다. 세트. 포장하는데 포장 박스 쌓아놓는데 청소하는 용품, 손세척하는데 이렇게 수건도 깨끗한 거 걸어놓으시면 되고. 가장 어려운 게 퇴비 관리죠. 퇴비 관리인데 이게 침투수가 생겨서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농작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갖추면 좋은데 이건 이제 그 땅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비닐이라도 덮어서
유출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겨서 좀 상당히 요즘에 시군 땅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분들이 농가가 이제 많이 환경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이제 그 태우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태우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을마다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시고요. 네. 이런 것 같은 이제 재활용품 하게 되면 이제 수거비도 줘요. 네, 수거비도 줍니다. 환경기금에 갖고 주기도 하는데 여기 모아놓는 통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꼭 닫아놓으시고 농약 그 빈병 같은 거 모아놓는 데는 뚜껑을 닫아놓으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네, 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자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농가분들 요즘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구조라도 많이 써요. 그러면 그들의 건강 복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반되지 않도록. 네. GAP가 이제 국제적인 부분에서 기업 용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입하면서 그런 거 있는데 사실 농가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복지적인 측면을 약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글자가 없이 이런 거를 해놨어요. 글자가. 그림만 있어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지능청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놓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 농장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외부 방문자들이 주의를 하고 농장에 들어가겠죠. 방제복 반드시 입고 작업하시고요. 우리나라 그 기술센터에서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농가분들 피부에 농약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대요. 방제복 입고 꼭 하시고요. 이 그 마스크가요, 필터 있는 마스크가 수명이 3시간이래요. 그래서 원래 3시간이 지나면 필터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반적인 마스크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제거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90%를 못 막는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필터 있는 마스크를 쓰시고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3시간이 수명이다. 그래서 3시간마다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좀 이렇게 여러분 건강에 좀 도움이 안 되시. 피해를 좀 건강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입고 작업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육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죠. 인증 농가도 2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되고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는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증 심사 준비를 하시고 농장 관리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갖추도록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또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시면 이게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인증해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 받으셔서 뭐 서울 가서 인증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교육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농일지 잘 쓰시고요. 이렇게 인증을 마크를 붙이시는 권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분 인증 마크를 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증 농가분들은. 그래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치를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력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소비자 이런 정보를 보고 여러분에 대한 농산물 구매에 대한 내역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력 관리는 여러분 농산물의 가치를 잘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인증을 떠나서 그건 반드시 하셔야 국내 농산물 소비가 높아진다. 그것이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여러분이 소비자한테 직접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농산물을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증 정보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농산물 가치를 높이시면 농장 관리라든지 또 여러분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